예. 윤석열에게 줄 비단 주머니를 물었더니 이 얘기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거론하면서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을 지킬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네, 충분히 그거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표정이 한층 좀 밝아진 느낌도 있고 실제로 자신감의 표현으로 비단 주머니 3개를 윤 전 총장에게 드리겠다. 정말 해법을 갖고 있습니까, 이 전 최고? 뭐 제갈량이 유비한테 줬다는 이제 3가지의 이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비책이 들어있는 것인데 뭐 현재로서 있다고 그래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나중에 이제 당해봐야 경험해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예전 대선에서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장인과 관련돼서 당시에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장인이 뭐 빨치산이다 뭐 등등 공격했을 때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그럼 내가 내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완전히 논란을 잠재웠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으면 최고의 방법은 진실하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진실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결국 이제 그런 것 이외에 뭐 제가 볼 때는 묘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많은 이 여당에서도 파일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야당 내부에서 다른 후보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얼마나 진실되게 그거에 대해 대응할 것인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묘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차피 윤 전 총장이 본인이 이걸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제 윤 전 총장의 제갈량을 자처하는 거 아니냐. 비단 주머니 3개, 해법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그런데 이게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전에 윤 전 총장에게 빨리 입당해라. 타이밍 놓치면 뭐 몸값이 떨어진다는 비유를 유구, 수입산, 한우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비단 주머니 3개를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좀 뒷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적절한 비율을 본인이 생각할 때 적절한 비율을 찾아서 드는 거고요. 왜냐면 국민의힘 당원이잖아요. 그리고 주요 이제 그 원외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이 국민의힘 캠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분하게 그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들이라든가 그 주요 당직자들과 호흡을 갖고 그렇게 했을 때 대선에서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애초에 우리 캠프에서 키웠다면 이른바 한우로서 당연히 이제 높게 대접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이른바 유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이 가두리 안에서 6개월 이상은 키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대선에서 만약에 단일화된 방식 같은 거로 들어온다면 이게 과연 정말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이냐 이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언급한 거고 이번에 또 뭐 금당묘계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비단 주머니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한 건 이제 들어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큰 울타리로 보호해주겠다. 다시 한번 구애를 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이제 내용 관련해 갖고 뭐 요즘에 뭐 아무래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뭐 이른바 모방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에 그 얘기는 그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과 그 배우자가.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해요. 말씀으로 죄송한데 왜냐하면 제가 급히 끊는 이유가 바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발언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걸 듣고 조상호 부대변인 논평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비단 주머니 3개 가운데 첫 번째가 뭐 이현정 의원님이나 조상호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던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쳤던 이 발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안위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안위를 그대로 살아가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조상호 부대변인 바로 질문을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말한 네. 그 노무현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총장의 처가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니까 네.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처럼 맞받아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시각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인 이미 예전에 결혼 전에 이미 돌아가신 장인이 과거에 자익 경력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자격이 있네 없네를 문제 삼는다는 거는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는 시각이에요. 아하. 근데 지금 문제되는 건 뭐냐면 그 이른바 장모와 배우자가 그 검찰의 비호 아래 과거에 어떤 혐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만 그 법망을 빠져나간 거 아니냐. 그게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검찰의 그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장모가 그 윤석열 총장 말고도 전 총장 말고도 검찰의 인맥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 예, 뭐 하여튼 그러니까 검찰과 친분이 왜냐하면 같이 여행도 가고 했기 때문에 그 친분 있는 검찰 관계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 때문에 검찰로부터 좀 보호받은 게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면 이른바 권력으로서 비호받은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아니 내가 이혼해란 말이냐 이 말은 과거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으로 이른바 그 비단 주머니에서의 묘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비교는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여기 보면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첫 선거였던 2012년 대선을 도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위기관리팀 능력도 대단했다. 그러니까 더 큰 윤 전 총장에 관련 의혹 제기가 와도 제1야당에서는 충분히 막아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 조상우 부대변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어떤 검찰로서의 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장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는데 다른 게 다시 나오겠는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적 위반인 부분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 제일 먼저 수사하고 기소하고 싶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말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위기관리 대응팀, 본인도 거기 소속돼 있었고 제가 알기로도 그 위기관리 대응을 맡았던 담당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준석 후보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뉴스탑10 끝나고 저랑 그분이랑 이준석 후보랑 셋이서 같이 밥 먹은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2012년 대선팀의 나름대로 정말 위기관리를 잘했던 사람들을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예. 지금 당직에서 활약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다 스카우트 해올 수 있다. 그때만큼의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이준석 후보가 피력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 다음에 언론 대응이라던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한결 나아진 부분이 보인다면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긍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측에서도 뭐 입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구장차장 네. 이 주제 마무리를 하긴 할 건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에게 비단 주머니 언급하면서 다른 방송에서는 보니까 정권 교체 못하면 본인이 당대표 있을 때 정권 교체 못하면 네. 정계 은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당대표 경선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야당 지지층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된 이후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이 분노가 어느 정도 야당 지지층 사이에는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그런 민심을 받아 안아서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실패한다라면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대표를 만들어준 이 당심과 민심을 외면한 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정계 은퇴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뭐 앞서 나간 얘기지만 그만큼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줄 비단 주머니를 언급해서 많이 화제가 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 윤석열, 이준석 두 인물 주목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